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국립소방연구원 공모전 발표를 맡게 된 최준규라고 합니다. 만나뵙게 돼서 진심으로 반갑습니다. 네, 이번 저희 팀은 의정부 대목구리 아파트 화재 분석에 대해서 한번 발표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목차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사건 개요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두 번째는 화재의 원인, 그리고 세 번째는 그 당시 정말 많았던 문제점 및 논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네 번째는 화재 이후에 어떠한 보안상을 취했는지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는 의정부 대목구리 아파트가 현재는 과연 어떠한 모습을 취하고 있는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사건 개요입니다. 네, 사건 개요는요, 2015년 1월 10일 오전 9시 27분경 경기도 의정부 시내에 위치한 한 주거용 오피스텔에서 화재가 발생하였습니다. 피해 규모는 재산 피해는 50억이었고요. 인명피해는 130명, 사망자 5명, 부상자 125명을 낳은 굉장히 안타까운 사건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화재의 원인입니다. 그 당시에 왜 불이 났는지 확인을 해본 결과 겨울철 펠로티에 주차된 사륜 오토바이에 얼어붙은 킥박스를 노리려고 터보라이트를 사용했습니다. 그 터보라이트를 사용하고 그 오토바이에 정기적 결함이 생겨 약 20분 뒤에 오토바이에 불이 붙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실화였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네요. 세 번째는 문제점 및 논란입니다. 그 당시에 굉장히 많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불법 주정차였습니다. 의정부 대목구리 아파트의 위치를 한번 보면요, 뒤쪽에 1호선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즉 지하철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소방차가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이 굉장히 한정적입니다. 길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공간에 굉장히 많은 차량들이 불법으로 주차를 해놔서 소방차가 들어오는데 약 30분 정도가 지연이 됐다고 합니다. 초기 화재를 진압하는데 실패한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필로티 구조입니다. 이 필로티 구조 같은 경우는요, 다들 아시다시피 사방이 확 트여 있습니다. 사방이 확 트여 있어서 이 화재가 상층부로 굉장히 빠르게 확산이 되었고요. 그리고 설상가상으로 그 외 벽면을 드라이베이트 공법으로 해놔서 더욱더 빠르게 화재가 확산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EPS실 방화구역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지금 보시면 EPS실이 방화구역이 전혀 안 돼 있는 모습입니다. 위쪽으로 보시면 창문이 달려있죠. 네. 그래서 화재가 발생하면 저 창문은 당연히 깨지게 되겠죠. 그래서 저 깨진 창문 틈으로 화재가 EPS실 안쪽까지 확산이 되어 더욱더 큰 화재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도어 클로저 문제였습니다. 그 당시 대목구리 아파트는 도어 클로저가 달려있지 않았습니다. 이 도어 클로저의 역할은 우리 일상생활의 편리함도 가져다 주지만 화재가 발생했을 때 이 도어 클로저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들이 대피를 하려고 문을 열고 대피를 하겠죠. 근데 다시 그 문을 닫으려고 하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굉장히 당황스러운 상황이니까요. 긴박한 상황이니까요. 근데 그때 이제 이 도어 클로저가 자동으로 이제 문을 닫아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그래서 이 도어 클로저가 그 당시에 없어서 더욱더 화재가 확산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 그리고 마지막은 건물 간의 좁은 간격이었습니다. 그 당시 대목구리 아파트만 화재가 발생된 게 아니고요. 그 옆 건물인 드림타워 그리고 해 뜨는 마을까지 화재가 확대가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큰 문제점이 바로 이 건물 간의 좁은 간격이었습니다. 실제로 건물 간의 간격이 1.2m 내외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옆 건물까지 화재가 금방 정말 빠르게 확산이 되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네요. 이제 그 당시에 논란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당시 헬기 하얀풍 논란도 있었습니다. 어떤 논란이었냐면요, 그 당시 헬기 하얀풍으로 인해서 화재가 더욱더 확산이 됐고 그 더욱더 확산된 화재로 인해서 더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했다는 논란이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 하얀풍으로 인해서 화재가 확산된 건 사실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영국과 미국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면요, 이 건물과 헬기와의 거리가
최소 70m에서 최대 152m는 돼야 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그 당시 대봉그린 아파트를 보면요. 대봉그린 아파트의 옥상과 이 헬기와의 거리가 20m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짧은 거리였죠. 그리고 또한 저희가 헬기 하양풍 속도를 구하는 공식에 대입을 해서 한번 계산을 해봤더니 그 당시 하양풍의 속도가 44m/s였습니다. 태풍으로 치면요, 초대형급 태풍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들 때문에 사실 화재가 확산된 건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 옥상에 많은 구조자들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소방관 입장에서 헬기를 안 뛸 수가 있겠습니까? 당연히 소방관으로서 화재 확산을 막는 것도 맞지만 그보다 더 우선인 인명구조가 당연히 우선시돼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그 당시 대봉그린 아파트가 화재 이후 어떠한 보안 상황을 취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굉장히 텅텅 비었죠. 사실 세 가지밖에 없어서 이 정도밖에 작성을 못했는데요. 첫 번째를 보면요, 방화구역이 되어 있지 않은 EPSC를 하나의 방화구역으로 보완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화재로 인해 중성화된 콘크리트 기둥을 보완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아까 건물 간의 간격이 굉장히 좁았잖아요. 건물을 옮길 수는 없으니까 이런 식으로 가운데 내화 구조의 벽을 설치한 모습입니다. 다섯 번째는 현재 대봉그린 아파트가 과연 어떠한 모습을 취했을까요? 첫 번째는요, 불법 주정차 문제입니다. 아직도 정말 최근에 찍은 사진인데요. 아직도 이렇게 불법 주정차가 판을 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이러한 문제는 저희들 학생들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의정부 시청이나 의정부 시의회에서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제재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도어 클로저 문제입니다. 아직도 도어 클로저가 달려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도어 클로저의 기능은 아까 제가 앞에서 설명을 드렸으니까 생략을 하겠고요. 세 번째는 보유주기식 보안이라고 제가 적어놨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쪽을 보면요, 이건 대봉그린 아파트의 사진이고 밑에 있는 건 옆 건물인 드림타운의 사진입니다. 대봉그린 아파트는 이렇게 잘 보안을 해놨는데 드림타운은 아직도 전혀 보안을 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드림타운에도 화재가 발생을 했는데도 말이죠. 네, 그래서 사실 이러한 모습은 단지 그냥 보여주기식의 보안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 이렇게 한번 작성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피난할 수 없는 계단이라고 적어놨는데요. 이게 지금 대봉그린 아파트의 1층 계단입니다. 네, 대피는 계단을 통해서 1층으로 대피하는 게 원칙입니다. 화재가 발생했을 때요. 근데 지금 보면요, 계단을 창고로 사용을 하고 있어서 대피를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사용할 수 없는 왕관기라고 제가 적어놨는데요. 이쪽이 바로 지금 대봉그린 아파트에서 왕관기를 사용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근데 이 공간에 지금 그물로 펜스를 쳐놨습니다. 네, 나갈 수가 없습니다. 왕관기를 사용할 수 없다는 말이죠. 그리고 더욱 황당한 것은 여기 있는 멘트예요. 비상시에 칼로 그물을 찢고 왕관기를 이용하세요 라고 적혀 있는데요. 정말 소방과를 다닌 학생으로서 정말 창피한 그런 문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발표를 마쳐봤는데요. 끝으로 저희가 공모전을 통해서 느꼈던 점을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이번 공모전을 하면서 직접 건물을 조사를 막 다녔었는데 조사를 하면서 느꼈던 점이 어떻게 이렇게 큰 화재가 났던 건물이 아직도 전혀 보완이 되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안타깝기도 했고요. 한편으로는 굉장히 무섭기도 했습니다. 또한 화재의 가장 큰 원인은 안전 불감증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다시는 이러한 참사가 발생하지 않길 원하면서 이번 발표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민대 소방과 학생의 팀이었고요.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